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입니다. 문효한 작가님의 책 1000개의 문제 하나의 해답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책 10권을 꼽으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정말 정말 좋은 책이고요. 자꾸만 행복을 미루는 당신에게 드리는 책입니다. 와, 정말 이 책을 먹겠다고 생각하니까 설레네요. 좋은 내용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척하지만 상처 많은 당신에게.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표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힘든 이야기는 잘 들어주면서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좀처럼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나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황을 바꾸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아동기 시절 자신이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상담했던 연주 씨도 그랬습니다. 네 딸 중 셋째였던 연주 씨는 어린 시절부터 울어도 부모로부터 위로받지 못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울 때마다 연주 씨 어머니는 위협하듯 말했다고 합니다. 울지 마. 우는 건 딱 질색이야. 울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말은 안 들을 거야. 울지 말고 얘기해. 해외 근무가 잦았던 아버지 때문에 내 딸을 거의 혼자 키우셨던 연주 씨 어머니는 늘 삶이 버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조용한 딸만 드러내놓고 예뻐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딸이 제일 좋다는 엄마에게 어린 딸이 어떻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스스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주 씨는 자라면서 흔들려서도 안 되고 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감을 키워왔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안 했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그저 받은 만큼만 되돌려 주었으며 냉정하리라만큼 이성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애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해져야 한다는 마음만큼이나 누군가에게 깊이 의지하고픈 마음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연주 씨처럼 힘든 일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데도 매우 담담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일을 겪었다면 감당이 잘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의연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들. 이들은 흔히 자신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여기거나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감정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서장애라고 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감정이 과잉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서를 잘 지각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 결핍도 심각한 정서 장애입니다. 오히려 감정 과잉보다 위험합니다. 감정이 과잉된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지각하고 고치려는 노력이라도 하지만 감정이 결핍된 사람들은 문제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정식 병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심각한 감정 결핍을 정서표현 불능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풀이하면 라틴어로 렉시, 티모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을 할 때 감정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비즈니스적인 관계뿐 아니라 가까운 인간 관계에서조차 사실관계와 이성적인 대화를 중요시합니다. 느낌과 감정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쿨하다거나 이성적이라고 자신을 미화시킬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셈입니다. 감정이 억압된 사람들은 시련처럼 힘든 일을 겪어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만큼 긍정적인 감정도 잘 느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통로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감정의 통로를 잠그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도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누군가를 가슴 깊이 사랑할 수도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울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이라도 열정을 다해 삶을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감정을 드러낼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하루에 평균 4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1년이면 1460번이지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통계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습관적으로 괜찮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연주 씨도 괜찮아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해왔습니다. 급격히 우울감을 느끼는 까닭의 바탕에는 남자친구가 헤어진 문제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도 이별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했습니다. 상담할 때도 그렇습니다.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도 그녀는 괜찮은데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그가 자신을 왜 떠났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당시의 상황이나 생각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연주 씨처럼 오랜 시간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압축팩처럼 납작하게 눌려있고 있는 감정마저도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험에 대한 감정을 물어보면 늘 의견만 이야기하고 말 뿐이죠. 설사 감정을 이야기하더라도 배신감, 소외감, 상실감, 외로움처럼 세분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기분이 안 좋다, 짜증난다 정도에 그칩니다. 유쾌한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읽거나 이해하는 일에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감정조차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감정을 오롯이 느끼고 경험해 보세요.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는 그저 고통이 컸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려 했거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려면 상처로 인한 감정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추었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많은 눈물을 쏟아낼 것 같더라도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눈물이란 없습니다. 상처의 눈물이 흐르면 상처의 고통도 함께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눈물은 치유와 회복의 신호입니다. 미국의 아동심리학자 솔터 알레타 박사의 연구는 울음의 효능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울음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입원 후 공포로 인해 실컷 우는 아이들의 질병 회복력이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아이들의 울음을 억제시키면 울고 싶은 상황에 대한 고통의 잔영이 오랫동안 남게 되어 성장한 후에 감정 표현에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구름과 같아 무한정 커지지 않습니다. 커지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비가 되어 뿌려집니다. 비 온 뒤의 하늘은 다시 쾌청하게 깁니다. 지금 울고 싶습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가슴이 북받쳐 오르나요? 그렇다면 기꺼이 울어도 좋습니다. 책 주세요, 책. 네. 문효한 박사님이시죠. 정신과 전문의 문효한 박사님의 1000개의 문제 하나 해답이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저도 라운제나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눈에 항상 눈물을 머금고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그냥 그 눈물을 쏟아버리세요. 만약에 눈물이 안 나오면 슬픈 음악이라도 틀어놓고 슬픈 영화라도 보면서 그 눈에 담긴 눈물을 쏟아내세요. 그래야 정화가 됩니다. 라는 말을 드리거든요. 문요한 박사님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힐링 되셨죠? 예, 여러분 울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그냥 펑펑 찔끔찔끔이 아니라 펑펑 시원하게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책 너무 맛있게 먹어봤고요.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도 맛있게 더 많은 내용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 좋았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